민희는 익숙한 부엌에 들어서며 탕 2그릇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추운 것도 아니었다. 남편이 해외로 일하러 떠난 뒤로 집안은 고요했다. 민희와 시아버지 2사람만이 하루 3끼를 마주하며 지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민희를 착하고 헌신적인 며느리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민희만이 알았다. 밤마다 몸을 눕히면 마음이 텅 비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시아버지 김영수 씨는 말이 적고 엄격한 얼굴에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술을 지나치게 마시거나 소란스럽지 않았지만 밤이면 민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그 눈빛이 스칠 때마다 민희는 어쩐지 당황스러웠고 피부 아래로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그날 저녁 비가 와서 정전이 됐다. 희미한 촛불만이 방을 비췄다. 김영수 씨는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턱을 괴고 있었다. 이따금 눈을 들어 민희를 보았지만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셔츠 깃, 맨살이 드러난 팔에 시선이 머물렀다. 민희는 방 안에 2사람의 숨소리만 울리는 듯했다. 점점 더 무거워지는 공기. 그녀는 밥을 퍼서 된장국을 뜨고 조심스레 고기를 그의 그릇에 덜어주었다. 손이 살짝 떨리며 젓가락이 테이블 위로 툭 떨어졌다. 김영수 씨가 살짝 눈썹을 찌푸리며 나지막이 물었다. 피곤하니? 민희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눈을 피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느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따라다녔다는 것을. 설거지를 할 때, 물을 뜨기 위해 몸을 숙일 때, 그의 시선은 그녀를 놓지 않았다. 때로는 가벼운 고갯짓이나 눈썹을 찡그리는 것만으로도 민희는 마음이 어지러웠다. 밥을 먹은 뒤 김영수 씨는 담배를 피웠다. 민희는 서둘러 설거지를 했지만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눈빛이 단순히 며느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평범한 관심을 넘어선 무언가, 우연한 듯한 스킨십, 전구를 고치거나 비 오는 날 함께 우산을 쓰며 가까이 서 있던 순간들. 그는 그녀 곁에 너무 가까이 다가왔고 마치 따뜻함을 찾으려는 듯했다. 그날 밤 부엌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희는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나가보니 김영수 씨가 강한 바람 때문에 창문을 단단히 잠그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목소리는 쉰 듯했다. 비가 많이 오네. 젖지 않게 조심해. 그가 돌아섰을 때 민희는 하마터면 그의 가슴에 부딪힐 뻔했다. 너무 가까운 거리. 담배 냄새와 남자의 숨소리가 선명했다. 찰나의 순간 그가 민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가볍게 쥐었다. 집에 둘 뿐이니 더 조심해야지. 그의 손은 평소보다 오래 어깨에 머물렀다. 민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김영수 씨는 천천히 손을 떼며 민희를 보았다. 그의 시선은 민희의 목, 잠옷 아래로 살짝 드러난 가슴께로 미끄러졌다. 그 순간 민희는 자신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두려움, 호기심,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감정이 뒤섞였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민희는 멍하니 서 있었다. 마음이 요동쳤다. 방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눈빛, 어깨에 닿았던 손의 감촉, 의도적인 듯한 스침을 떠올리며 그녀는 자신이 금기된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했다. 스스로가 추악하다고 느꼈지만 그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희와 김영수 씨는 다시 식탁에서 마주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했지만 민희는 그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알았다.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괴로운 눈빛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숙여 김치를 정리할 때마다 그의 시선이 따라왔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는 눈빛. 며칠 뒤 민희는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얇은 잠옷을 입었고 목과 어깨뼈가 더 드러나도록 했다. 김영수 씨 곁을 지날 때면
일부러 몸을 조금 더 숙였고 자신의 감정을 시험하면서도 시아버지의 마음을 떠보았다. 김영수 씨 역시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는 민희를 더 오래 바라보았고 그릇을 주고받을 때 손이 살짝 스치거나 부엌에서 지나칠 때 허리에 가볍게 손을 댔다. 어느 비 오는 밤 또다시 정전이 됐다. 민희가 부엌에서 물을 뜨려다 쌀통에 걸려 넘어졌다. 순간 김영수 씨가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다. 그의 손이 민희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며 일으켰다.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했고 숨결이 뒤섞였다. 공기는 피부와 축축한 냄새로 무거웠다. 다쳤어?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민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아픔 때문인지 당황스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뺨에 손을 오래 머물렀다. 민희는 밀어내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민희는 몸을 웅크린 채 누웠다. 그의 손이 닿았던 허리의 감촉이 생생했다. 머릿속은 그의 모습, 감정, 질문들로 뒤엉켰고 숨결과 스침 하나하나가 그녀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 씨는 민희를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행동에 말하지 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민희와 김영수 씨 사이엔 말없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공간은 그저 핑계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더 자주 서로를 바라보았고 스침과 눈빛은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밤마다 민희는 그 눈빛과 손길을 떠올렸다. 가슴 속 뜨거운 감정, 이름 없는 죄책감이 뒤섞였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알았다. 쌀통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엔 조용한 변화가 생겼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지만 둘 다 오래된 규범을 넘어선 무언가를 깨달았다. 매일 아침 민희는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을 차렸다. 김영수 씨를 기다리며 그녀의 동작은 느려졌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면 일부러 더 가까이 섰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김영수 씨도 민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경을 썼다. 그녀가 그릇을 꺼낼 때 그의 손이 잠시 더 머물렀다. 몇 번은 그의 손이 민희의 하얀 손등에 스치고 천천히 물러났다.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지만 민희는 자신이 그 스침을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 그녀가 부엌을 닦을 때 턱을 괴고 바라보는 모습, 그가 뒤에 서면 어깨 그림자가 빛을 가리는 모습, 그녀를 보고 당황하며 헛기침을 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민희는 마당에서 고추를 씻다가 물이 튀어 셔츠가 젖었다. 얇은 옷이 가슴에 달라붙어 속이 비쳤다. 민희는 알았지만 옷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부엌에 들어가 김영수 씨 앞에 고추 바구니를 놓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가슴에 오래 머물렀다. 그러다 민희의 눈을 마주쳤다. 둘 다 침묵했고 숨소리만 급해졌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무거웠다. 민희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김영수 씨는 생선을 집다. 손이 떨려 젓가락이 테이블에 떨어졌다. 민희가 고개를 숙여 주울 때 긴 머리카락이 그의 뺨을 스쳤다. 순간 그가 민희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내가 할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다. 민희가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눈이 오랫동안 마주쳤다. 비 내리는 소리만 공간을 채웠다. 그날 밤 민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영수 씨가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 마당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는 소리, 라이터를 켜는 소리가 모두 낯선 신호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발소리가 자신의 방문 앞을 지나기를 기다렸다. 작은 핑계 하나면 모든 것이 통제 밖으로 벗어날 것임을 알았다. 또 다른 날 해가 질 무렵 민희는 우물에서 물을 뜨다 발을 헛디뎌 옷이 젖었다. 근처에 있던 김영수 씨가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번엔 그의 손이 단단히 쥐었고 쉽게 놓지 않았다. 옷이 다 젖었네. 들어가서 갈아입어. 그의 눈은 젖은 셔츠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희는 그의 숨결이 얼굴에 닿는 걸 느꼈다. 목이 메이고 입술이 떨렸다. 네. 그녀는 대답했지만 돌아서지 않고 그의 손길과 눈빛에 몸을 맡겼다. 저녁 식사 시간 김영수 씨는 소주를 꺼냈다. 처음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잔을 채웠다. 민희는 망설였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조용히 술을 마셨다. 잔을 들 때마다 눈이 마주쳤고 아무도 웃지 않았지만 더 이상 피하지도 않았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비에 젖은 팽팽한 줄 같았다. 누군가 살짝 건드리면 끊어질 듯했다. 늦은 밤 술기운에 민희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설거지를 마치고 잠을 자려는데 김영수 씨가 갑자기 물었다. 이렇게 집에 둘 뿐인데 무섭지 않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그 뒤엔 말하지 않은 감정이 숨어 있었다. 민희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이상하리만치 빛났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김영수 씨가 그녀의 손등에 살짝 손을 올렸다. 그는 손을 떼지 않았다. 춥거든 말해. 나도 잠이 안 와.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고 소주 냄새가 은은히 퍼졌다. Xi artifact, artifact. EDF 808CZ C3, C4, A,3, A,A,5, C3, Drat AZ, FZZZZZ atgeht, EDF 808CZZZZ, Artifact, Version, ID, Carte C, E, 666, B7 E, 4, C, 7A, A, Kinwandu, B2, D, 9 entre, 4 Vertrolei ab, Title, Korean, Translation, MD, Content Type Text, Markdown, 한국어로 번역된 이야기. 다음 날 아침 민희와 김영수 씨는 다시 식탁에서 마주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했지만 민희는 그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알았다.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괴로운 눈빛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숙여 김치를 정리할 때마다 그의 시,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다. 좁은 부엌에는 마당에서 떨어지는 빗소리와 거친 숨소리만 울렸다.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경계가 무너졌음을 두 사람 모두 묵묵히 인정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민희는 침대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누군가의 품, 남자의 따뜻한 온기,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금기의 갈망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그녀의 손은 어깨, 가슴, 허벅지를 더듬었다. 김영수 씨의 시선이 스쳐갔던 그 모든 곳을 그의 손이 자신의 손에 닿았던 순간 어둠 속에서 타오르던 눈빛, 얼굴 가까이 느껴지던 뜨거운 숨결이 생생히 떠올랐다. 처음으로 민희는 자신이 생각해서는 안 될 상상에 빠졌다. 시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그의 손길이 자신을 어루만지고 속삭이며 숨이 막힐 듯 끌어안는 모습. 그 후 며칠 민희는 몽유병자처럼 살았다. 밥을 지을 때마다 그녀는 그가 부엌에 들어오길 기다렸다. 그의 시선이 자신의 피부에 머무르길 바랐다. 그녀는 더 얇은 잠옷을 골랐고 긴 머리를 풀어내렸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조차 살짝 립스틱을 바르곤 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면 피하지 않았고 때로는 일부러 그의 손이 스치도록 했다. 김영수 씨도 더 이상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아주 가까이 서서 오래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민희의 등, 어깨 혹은 손가락을 스치며 머물렀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을 말없는 욕망으로 불태우기에 충분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김영수 씨가 말했다. 춥게 느껴지면 여기 앉아서 소주 한잔하고 몸 좀 녹여. 민희는 말없이 소주를 따랐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촛불이 얼굴을 비추었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외롭지 않니? 그의 질문은 강한 충격처럼 다가왔다. 민희는 입술을 깨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가끔요. 두 사람은 침묵했다. 김영수 씨가 의자를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민희는 물러서지 않았고 그의 눈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손은 목을 타고 내려가 가느다란 어깨를 잡았다. 오래도록 그곳에 머물렀다. 민희는 온몸이 떨렸다. 그 순간 그가 그녀를 끌어안거나 입을 맞췄다면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그걸 분명히 알았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한숨을 내쉬며 손을 뗐다. 일어서며 어두운 문 쪽을 바라보았다. 늦었네. 일찍 쉬어. 민희는 그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허전함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그녀는 벽을 향해 누웠다. 온몸이 팽팽한 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벽 너머 김영수 씨도 잠들지 못했을 것이다. 두 사람은 같은 갈망을 삼키며 점점 커져가는 욕망을 함께 느꼈다. 머지않아 모든 것이 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임을 알았다. 민희는 감정을 숨기기 점점 더 어려워졌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김영수 씨를 생각하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그의 포옹, 손길, 금기를 깨는 스침을 갈망했다. 하지만 민희와 김영수 씨 사이에는 마지막 끈이 남아 있었다. 이성, 죄책감, 그리고 시아버지라는 두 글자. 어느 날 비가 계속 내렸다. 집 안 공기는 무거운 커튼처럼 답답했다. 민희는 뒷마당에서 고구마를 캐고 있었다. 흙을 파낼 때마다 손과 소매에 진흙이 묻었고 흙냄새와 거친 숨소리가 뒤섞였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강한 손이 그녀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민희가 고개를 들자 김영수 씨가 바로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이글거렸다. 손에 힘이 없네. 내가 할게. 그가 낮게 말하며 그녀 옆에 앉아 고구마를 캐기 시작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다. 진흙이 묻은 손이라도 피부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를 막을 순 없었다. 민희는 그의 손이 자신의 손을 더 오래 잡고 있음을 내버려 두었다. 마지막 고구마를 캔 후 김영수 씨의 손은 여전히 민희의 손목을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은 젖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숨결이 서로에게 닿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입술이 맞닿을거리였다. 민희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숨길 수 없는 기대가 담긴 눈빛이었다. 김영수 씨도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은 마지막 방어벽마저 태울 듯 이글거렸다. 한순간이 영원처럼 길었다. 그러다 그가 몸을 기울여 민희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다. 민희는 피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어깨를 느슨히 하고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아무 말 없이 김영수 씨는 민희를 안아 일으켰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흙냄새, 피부의 온기, 축축한 공기가 하나로 뒤엉켰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부엌에서 그는 민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큰 손이 그녀의 허벅지에서 등 목을 타고 올라가 젖은 머리카락에 멈췄다. 그는 며느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급한 숨을 몰아쉬었다. 입술이 떨렸다. 무서우면 내가 멈출게. 그가 속삭였다. 민희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셔츠 깃을 잡아당겨 두 사람의 얼굴을 가까이 했다. 입술이 가볍게 닿았다가 곧 거친 숨소리와 함께 열렬히 얽혔다. 누가 먼저였는지 알 수 없었다. 민희는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모든 경계가 무너졌다. 김영수 씨의 손은 천천히 그녀의 얇은 옷 아래로 들어갔다. 부드러운 피부를 느끼며 그녀의 가슴이 그의 손끝 아래에서 떨렸다. 민희는 그의 가슴에 더 가까이 몸을 기댔다.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대고 눈을 감은 채 그 순간을 만끽했다. 그녀 안에는 죄책감과 함께 지난 세월 단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던 욕망이 타올랐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귀에 닿았고 셔츠 단추가 풀리는 소리, 옷감이 피부에 스치는 소리가 두 사람을 취하게 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잡아 가볍게 들어올려 부엌 탁자 위에 앉혔다. 그의 입술은 그녀의 어깨, 목, 가슴을 따라 내려가다 그녀의 가슴에 멈췄다. 알아듣기 힘든 속삭임, 떨리는 손, 억제와 갈망이 뒤섞인 그의 모습. 민희는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몸은 통제할 수 없이 떨렸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민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그의 손에 떨어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떼어내며 뒤로 물러섰다.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김영수 씨는 멈칫하며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떨리는 손을 그녀의 어깨에 살짝 올렸다. 원치 않으면 내가 더 안 할게. 그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눈물은 더 많이 흘렀다. 죄책감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잃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김영수 씨는 조용히 부엌을 정리하고 방을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민희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혼란스러운 감정, 가슴을 찌르는 통증, 아쉬움과 안도감이 뒤섞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민희는 베개를 끌어안고 누웠다. 눈물은 조용히 흘렀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선을 넘었음을 깨달았다. 감정과 본능이 이성을 압도했고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한 남자에게 떨림을 느낀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그가 시아버지였다 해도 그 밤 민희는 뒤척였다. 김영수 씨의 눈빛, 숨결, 포옹, 손길, 그리고 어깨에 떨어졌던 눈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갈망 앞에서 무심할 수 없었다. 새벽녘 다구는 소리가 마당에서 울렸다. 민희는 눈이 벌개진 채 일어났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가슴에는 낯선 기대가 일렁였다. 다시 그 포옹 속으로, 혼란스럽고도 뜨거운 감정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 그녀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감정이었다. 그 오래된 부엌의 밤 이후 민희의 마음은 끝없는 소용돌이에 빠졌다. 낮에는 기계처럼 일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채소를 다듬고 집을 쓸었다. 모든 동작이 습관처럼 반복되었다. 하지만 조용한 순간이 오면 그의 포옹, 부드러운 손길, 이마에 닿은 입술, 어깨에 떨어진 눈물이 떠올랐다. 가슴이 조이고 숨이 터질 듯 거칠어졌다. 김영수 씨도 변했다. 그는 민희를 오래 바라보지 않으려 했지만 며느리의 눈과 마주칠 때마다 고통스러운 빛이 스쳤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고요하지 않았다. 긴장, 기대, 불안이 공간에 떠다녔다. 조용한 식사 시간은 더 무거워졌다. 민희는 가까이 앉는 것을 피하고 조용히 반찬을 놓았다. 하지만 손이 스칠 때마다 전류가 흘렀고 두 사람 모두 놀랐다. 민희는 때때로 그것이 두려움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억제인지 자문했다. 그녀는 자신을 다잡으려 했다. 시아버지를 피해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노력할수록 그 감정은 더 강해졌다. 규칙과 가르침을 뛰어넘는 강렬한 끌림이었다. 어느 오후 부엌을 정리하던 민희는 탁자 위에 놓인 큼지막한 고구마를 보았다. 그 옆에는 김영수 씨의 급한 글씨로 쓴 작은 쪽지가 있었다. 겁나면 꿈이었다고 생각해. 민희의 손이 떨렸고 눈물이 갑자기 흘러 쪽지의 글자를 번지게 했다. 그녀는 죄책감 때문인지 감사 때문인지
아니면 미칠 듯한 갈망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작은 쪽지는 혼란의 바다에서 구명보트 같았다. 후퇴하거나 본능에 몸을 맡길 선택을 주었다. 그날 밤 비는 더 거세게 내렸다. 기와 지붕 위로 빗소리가 요란했고 뒷마당에 물이 쏟아졌다. 집은 또 정전이었다. 희미한 촛불만이 깜빡였다. 민희는 탁자 옆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쪽지를 쥔 채 고구마에서 나는 흙냄새를 맡았다. 마음은 어지러웠다. 민희의 머릿속은 온갖 감정으로 소용돌이쳤다. 김영수 씨의 품, 가슴에 남은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거친 숨소리, 간절한 눈빛, 그리고 처음으로 본능에 몸을 맡긴 달콤하면서도 쓰라린 여운. 언제부터인지 그녀의 마음은 수십 가지 상상을 그렸다. 이 일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 멈춘다면 이 그리움과 공허함을 견딜 수 있을까? 누군가 알아차린다면 그녀의 삶은 얼마나 처참히 망가질까? 하지만 생각할수록 한 가지 진실만이 중요해졌다. 그녀는 김영수 씨를 잊을 수 없었다. 그의 품에서 진정한 여자로 느껴졌던 그 감각을 잊을 수 없었다. 해질녘 민희는 하얀 얇은 잠옷을 입었다. 집에 누군가 있을 때는 절대 입지 않았던 옷이었다. 거울 앞에 앉아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보았다. 긴 머리를 빗으며 젊은 얼굴, 깊은 눈, 물기를 머금은 입술을 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남자를 위해 아름다워지고 싶었다. 집안이 어둠에 잠기고 부엌에 희미한 촛불만 남았을 때 민희는 김영수 씨를 기다렸다. 시간은 멈춘 듯했다. 빗소리, 바람소리, 그가 방 안을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꼈다. 마치 연인을 기다리는 소녀처럼 설렜다. 마침내 김영수 씨가 방에서 나왔다. 느린 발걸음, 무언가를 묻고 싶은 눈빛. 민희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희가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제가 두렵지 않다면 저를 여전히 원하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쉰 듯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김영수 씨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아 끌어당겼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원해, 그 무엇보다도. 민희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그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강렬한 남자의 체온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세게 끌어안았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옷깃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부드럽게 만졌다. 그녀를 무릎 위에 앉혔다. 두 사람의 숨소리는 급해졌고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찬 공기에 뒤섞였다. 그가 속삭였다. 멈추고 싶으면 지금 말해. 민희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이끌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타오르는 갈망만 남았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 입술을 가볍게, 그러다 뜨겁게 맞췄다. 그녀의 혀가 그의 이를 스쳤고 그의 입술은 떨렸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억제하지 않았다. 숨소리, 옷감이 피부에 스치는 소리만 남았다. 김영수 씨는 처음으로 그녀의 목에 입을 맞췄다. 손은 그녀의 등뼈를 따라 내려가 부드러운 곡선을 느꼈다. 민희는 눈을 감고 떨리는 몸으로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몸을 완전히 맡겼다. 그가 잠옷을 머리 위로 벗기자 둥근 어깨와 하얀 피부가 희미한 촛불 아래 빛났다. 그의 손은 허리띠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지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촉촉한 곳에 멈췄다. 민희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여자로서 사랑받고 불타오르고 싶은 갈망만 남았다. 그녀는 그의 손길과 뜨거운 입맞춤을 받아들였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그녀의 피부는 뜨거워졌다. 그의 품에서 몸이 녹아내렸다. 서두르지 마세요. 아버님 품에 더 오래 있고 싶어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다. 김영수 씨는 그녀를 세게 끌어안았다. 떨림은 사라지고 강렬하고 단호한 손길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를 들어 올려 부엌 탁자 위에 눕혔다. 그의 몸이 그녀의 작은 몸을 덮었다. 그의 입술은 그녀의 목, 어깨, 가슴, 배를 지나 가장 민감한 곳까지 내려갔다. 민희는 입술을 깨물며 몸을 활처럼 휘었다. 신음은 부끄러우면서도 갈망으로 가득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픔이 아니라 행복과 해방감이었다. 김영수 씨가 고개를 숙였고 그의 눈도 붉어졌다. 미안해. 그가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원했어요. 민희는 그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당겼다. 그가 그녀 안으로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떨었다.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경계도 죄책감도 없었다. 끝없는 본능의 부름만 남았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했다. 민희는 녹아내리며 신음을 내뱉었다. 몸은 긴장과 이완을 반복했다.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잡았고 이마, 가슴, 입술에 입을 맞췄다. 모든 입맞춤과 손길은 외로움과 억눌린 갈망을 쏟아냈다. 민희는 그의 허리를 끌어안고 그의 움직임과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각을 받아들였다. 마당의 빗소리, 숨소리, 신음이 뒤섞여 본능의 교향곡이 되었다. 절정의 순간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민희는 그의 가슴에 쓰러졌다. 눈물이 뺨을 적셨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머리카락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의 품은 그녀를 영원히 간직하려는 듯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오랫동안 서로를 안았다. 숨소리가 잦아들자 그는 그녀를 안아 방으로 옮겼다. 부드럽게 그녀의 몸을 닦아주고 이불을 덮었다. 그는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밤 둘 다 잠들지 않았다. 민희는 그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온과 은밀한 고통의 여운이 남았다. 아버님, 나중에 제가 후회하더라도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김영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내가 두려운 건 언젠가 너를 이렇게 안을 수 없는 날이 오는 거야. 민희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그녀는 이 일이 영원히 계속될 수 없음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갈망을 위해 온전히 살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조용히 일어나 일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서로를 스치는 눈빛, 손길마다 달콤한 밤의 여운이 담겨 있었다. 민희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목, 어깨, 가슴을 만졌다. 그곳엔 지난밤의 입맞춤과 손길의 흔적이 생생했다. 민희는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막연한 두려움이 스며들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소심한 소녀가 아니었다. 두려움을 넘어 사랑받고 살아가고 본능을 자유롭게 선택한 여인이었다. 비록 그것이 오래된 마당에 비 내리는 밤,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남자의 품에서였을지라도 그날 아침 민희는 일찍 일어났다. 집안은 변함없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무언가 끝나고 새로 시작된 느낌이 있었다.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김영수 씨의 방 앞을 지나며 잠 못 이룬 밤의 따뜻한 여운을 느꼈다. 부엌 테이블에 앉아 뜨거운 녹차 두 잔을 준비하고 그를 기다렸다. 김영수 씨가 나타났을 때 두 사람의 눈빛은 묘한 평온함으로 마주쳤다. 어젯밤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작은 눈빛과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서로를 이해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름 없는 무언가로 채워졌다. 그날 하루 민희는 모든 것이 몽롱했다. 불안도 있었지만 그보다 안도감이 더 컸다. 서로 스쳐 지나갈 때마다 민희는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댔고 그는 단단히 손을 잡아주었다. 말 없는 약속처럼 위로가 되었다. 저녁 식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김영수 씨가 민희에게 생선한 점을 건넸다. 그녀는 미소로 답하며 따뜻한 눈길을 보냈다. 두 사람은 일상 속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연기하는 배우 같았다. 그 후 며칠 민희는 두세 개를 오갔다. 낮에는 모범적인 며느리, 부지런하고 예의 바른 여인이었다. 밤에는 시아버지의 여인이 되었다. 급하게 나누는 포옹, 뜨거운 입맞춤, 숨가쁜 순간들 속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황홀함을 느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로 곁에 누워있을 때도 민희는 충분히 따뜻하고 평온했다. 외로웠던 세월을 채우기에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고추를 다듬던 민희의 전화가 울렸다. 남편이었다. 곧 귀국할게. 2주 뒤면 만날 수 있어, 민희야.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손에 든 칼을 꽉 쥐고 멀리 정원 끝을 바라보았다. 네, 오세요. 그녀는 평온한 척 목소리를 다잡았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변했다. 설렘과 불안이 숨소리마다 묻어났다. 민희와 김영수 씨는 예전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스침은 점점 어색해졌고 밤은 더 많은 침묵으로 채워졌다. 민희가 침대에 누울 때마다 남편이 돌아오는 날, 김영수 씨의 눈빛, 지나간 모든 순간이 떠올랐다. 또 비가 내리는 밤 민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엌에 앉아 있었다. 촛불을 켜고 베개를 끌어안았다. 김영수 씨가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그가 돌아오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민희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두려워요. 다시 진짜로 살지 못할까봐. 김영수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은 어린아이처럼 떨렸다. 미안하다. 민희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에 뺨을 기댔다. 아니에요. 후회 안 해요. 다시 선택한다 해도 전 이 길을 택할 거예요. 하웬. 그날 밤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지 않았다. 서로를 끌어안고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울었다. 눈물은 피부와 가슴, 상처로 가득한 영혼에 스며들었다. 끝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누구도 먼저 손을 놓을 용기가 없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남편이 돌아오는 날 집은 깨끗이 정리되었다. 민희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가볍게 화장했다.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알았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몸과 눈빛에서 그 순간들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김영수 씨는 달라졌다. 말이 적어지고 민희를 피했다. 하지만 스쳐 지나갈 때 두 사람의 눈빛은 여전히 묻곤 했다. 괜찮아? 나 괜찮아? 남편이 돌아오자 모든 것은 예전의 질서로 돌아갔다. 민희는 남편을 챙기고 모범적인 며느리 역할을 했다. 김영수 씨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함께 밥을 먹지 않았으며 부엌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밤이 되면 민희는 남편 곁에 누워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텅 비었다. 가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 시절 민희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낮에는 역할을 다했고 밤에는 추억에 잠겼다. 어느 밤 민희는 마당으로 나가 김영수 씨의 방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가 소주잔을 들고 어둠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또 비가 거세게 내리는 날 남편이 외출하고 집에는 민희와 김영수 씨만 남았다. 민희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리움이 솟았다. 갑자기 김영수 씨가 다가와 곁에 섰다.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은 빗소리를 들었다. 그가 민희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 오래된 마당 아래 경계를 넘어 자신을 찾으려 했던 두 외로운 영혼의 이야기는 그들만 이해할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 민희가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었을 때도 급이 내리는 밤의 비밀은 간직되었다. 그의 품, 숨소리, 눈물, 그리고 그 해의 고구마.
바쁜 일상 속 민희는 문득 목과 어깨를 만졌다. 옛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비가 내릴 때면 김영수 씨의 눈빛, 마지막 포옹, 고통스럽고도 부드러웠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오래된 마당 아래 빗소리만은 거짓을 모른다. 육체의 비밀, 그리움, 본능은 모두 조용히 숨겨졌다. 달콤하면서도 아프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끈으로 묶인 그들만의 이야기였다.